시즌은 이미 막을 내렸다. 그라운드는 잠잠하고 선수들은 각자의 휴식지로 흩어졌다. 보통이라면 이 시기는 축구가 도시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는 시간이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가 멈춘 지금 오히려 한 선수의 이름이 도시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사커 2025 시즌 종료 이후 LAFC 사무국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 놓였다. 업무 과부하, 전화 폭주, 일정 마비. 그 모든 원인은 단순하다. 2026 시즌 연간 회원권, 다시 말해 손흥민을 어디에서 볼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이미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지난 하반기 LA에서 남긴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짧은 체류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경기력은 물론이고 관중의 밀도, 도시의 반응, 문화적 파급력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이들은 축구 팬이 아니라 늘 트렌드의 흐름을 좇는 사람들, 즉 할리우드와 자본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손흥민의 경기는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경험이 됐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하나 더 추가됐다. 할리우드의 얼굴이라 불리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26 시즌 LAFC 최고급 스카이박스 구매를 문의했다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다. 수억 원에 달하는 VIP 스위트룸, 통상이라면 몇 통이 전화로 해결됐을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매진됐고 순번은 세 자릿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디카프리오라는 이름도 그가 쌓아온 명성도 이 질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구단 관계자의 말은 지금 LAFC의 현실을 정확히 드러낸다. 이제 우리는 누가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신청했는지를 본다. 대기자 명단 상단에는 이미 영화계와 음악계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다. 그는 수요를 창출하는 중심축이며 질서를 재편하는 기준점이다. 그를 보기 위해선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현상을 더 상징적으로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디카프리오의 반응이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즌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 보유자들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양도를 요청하는 글까지 남겼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팬의 위치에서 표를 구하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다. 현지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지금 LA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영화 시사회 초대장이 아니라 손흥민 시즌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 여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작 일정이 본격화되는 이 시기, 스튜디오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배우들이 계약서에 경기 일정 조항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손흥민 홈경기 날에는 촬영 불가. 한 제작사 임원은 배우들이 대본보다 먼저 경기 일정을 확인한다고 토로했다. 한 선수의 경기 일정이 영화 제작 캘린더를 흔드는 상황.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문화적 중심 이동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2026년 LAFC 시즌권은 투자 자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고 구단은 전매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디카프리오도 못 구한 표를 내가 갖고 있다는 상징성은 숫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도시에서 손흥민은 이제 경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소성의 기준이 되었다. 보통 시즌이 끝나면 열기는 식는다. 그러나 손흥민의 경우 그 반대다. 그가 잠시 쉬는 동안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그의 부재는 공백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을 낳는 촉매제가 됐다. 그리고 이 현상은 유럽에서도 이어진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열린 공식 헌정식.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한 사람의 이름을 외쳤던 그 장면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축구의 기억 속에 남는 선수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그 장면을 지켜본 LA의 한 공격수,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데니스 부안카의 반응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위축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깝다. 자신이 서 있다고 믿었던 정상의 높이가 사실은 다른 차원의 세계였음을 인지하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한다고 느낀다.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인식을 재정렬시키는 힘에 있다. 경기는 멈췄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오프시즌마저 지배하는 선수는 흔치 않다. 2026년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에 발을 딛는 순간 LA는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다. 이 도시가 지금 보여주는 과열은 다가올 시즌이 단순한 축구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될 것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와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며
데니스 부안가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었는지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빠르고 골을 잘 넣는 공격수와 함께 뛴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존재, 살아있는 상징과 같은 선수와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LAFC 훈련장에서 늘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팀원들을 대하던 손흥민의 태도는 사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과 여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자신의 득점왕 트로피와 런던에서 손흥민이 받은 사랑을 비교하며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골을 넣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뛰어왔지만 헌정식에서 손흥민이 꺼낸 이야기는 개인 기록이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팀을 말했고 팬을 이야기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라는 중대한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이미 다른 팀 소속이 된 선수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선택을 한 토트넘의 결정은 축구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LA에서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제가 떠나는 순간 도시 전체가 멈출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소니 형은 런던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차이는 득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은 감정적인 찬사가 아니라 직접 목격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인터뷰의 정점은 다가올 시즌을 향한 그의 각오였습니다. 현재 LAFC가 경기가 없는 기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흥민이 미국으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런던 일정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짐을 들겠습니다.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농담 이상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흥민 부안가 듀오라고 부르죠. 다음 시즌에는 득점왕 타이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손이 형이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런던의 왕이 미국에 왔는데 그 앞에서 개인 기록을 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형을 보좌할 준비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겸손하면서도 파격적인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축구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공격수로 알려진 부안가가 이렇게까지 입장을 낮췄다는 사실, 그리고 손흥민의 헌정식이 그만큼 강력한 충격을 남겼다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시즌이 멈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존재감만으로 리그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LAF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정식 이후 구단 사무실에는 손흥민의 복귀 시점과 개막전 티켓 일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잠시 런던에 있었지만 단 한 번이 헌정식으로 팀 동료들, 특히 자존심 강한 득점왕마저 존경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손흥민. 이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런던의 눈물을 뒤로하고 미국의 태양 아래에서 펼쳐질 두 사람의 합작은 벌써부터 다음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를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